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글쟁이가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제가 어떻게 주식쟁이가 되었는가 요거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문 돌리는 녀석 따라서 이렇게 신문을 돌리고, 제가 신문을 또 직접 몇 달,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게 돌리다가 신문을 결국 돌리는 거 그만두었는데, 그 친구 따라다니고 이게 제가 신문을 돌려보니까 그 신문 넣는 데가 되게 보니까 이 회사가 많았습니다. 공장 같은데. 근데 그 돌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돌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 있더라고. 루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데, 거기에 이게 적어 놓은 거 보면 빼곡하게 적어 놨는데 무슨 합동회사, 무슨 유한회사, 무슨 주식회사, 이런 회사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 그 친구 돌려오면서 보면 이 노란 팻말을 읽어보면은 무슨 유한 땡땡 회사, 무슨 땡땡 주식회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주식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식 회사의 주권, 정권 어쩌저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돌리다 보면 또 시간 나면은 그 신문 면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한두 부 정도는 집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그 신문에 시세표가 실렸습니다. 그 종목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고, 지금 글자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상장된 회사가 한 50종목이 안 됐었습니다. 그 상장된 회사가 조그만 칸에다가 시세표 이래가지고 무슨 회사 얼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식이라는 그 개념을 그때 처음으로 알은 거예요. 그 신문 돌리면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 신문을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이 주식회사라는 게 뭔지를 조금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오늘 얼마 오르고 얼마 내리고 신문에 나온 걸 보고 알게 된 거죠. 그 중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이것도 한 10월, 11월, 1월 달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 회사 다니면서 조금 벌어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동안에 그 학기를 1학기 때까지는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 있는데, 한 10월 달 되니까 이제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자꾸 돈은 수업료는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거 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는구나.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게 학교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공장을 또 조금 몇 달을 다녔죠. 다니면서 또 다니다 보면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검정고시 몇 과목만 합격하면은, 패스를 하면은 과락 40점,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한다. 그러면은 중학교 마친 거로 인정해 준다. 그럼 고등학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판단이 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그 공장 다니던 거 조금 이제 접어버리고 검정고시 공부에 그냥 또 몰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한 6개월, 7개월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냥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죠. 다행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진학해가지고 1학년을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바둑 두는 친구를 짝을 두가지고 바둑 배우면서 주식을 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1학년 때 또 주식에 그냥 너무 그냥 푹 빠져버려가지고 주식 돈 버는 재미에 정신 팔려가지고 또 학교를 그만둬 버렸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 학교 그만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땡치고 다시 또 1학년 들어갔다 또 땡치고 2학년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또 역시 땡친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또 출판사 계통의 이런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원래 책 만드는 그런 경력을 이력서에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당시 출판사에 들어간 거죠. 출판사 들어가다 보니까 책값이 그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그 해에. 그래서 그 출판사도 또 때려치워버리고
헌책방을 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책방 가지고 좀 재미를 봐가지고 돈을 조금 모았죠. 모아가지고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대학교를 또 진학을 한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을 그동안에 번 거 가지고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이제 군대에 소집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에. 그러니까 또 이제 학교를 또 그만둬야죠. 저는 뭐 1학년 1자만 들어가면은 그냥 다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는 저는 정식 그 군대를 안 가고 방이 이렇게 그거로 되는 그러니까 1년짜리 근무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위 그 소집 훈련을 3주간을 받았습니다. 3주간을. 저희 집에서 저기 거여동 있는 데까지 그렇게 거기 가서 원래는 그 방위가 두 가지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낮방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밤방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었어요. 그 낮방위라는 건 뭐냐면 낮에 이제 와서 훈련 받고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썬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낮방이라 그러기도 하고 썬방이라 그러고. 그 밤방이는 뭐냐면은 낮에 이렇게 근무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자는 거예요. 밤을 그러니까 밤잠을 재워주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은 근데 낮방이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낮에 우리 뭐 집에 가버리는 게 해방이잖아요. 그런 걸 선택했는데 저는 집도 멀고 남 안 가는 길로 한번 가보자. 그때부터 저는 주식에 이런 뭔가 뭐라 그럴까 주식의 마인드가 이렇게 있었는지 남 안 가는 길을 좋아했어요. 대부분 그 당시 훈련받은 사람이 한 500명 가까이 됐는데 거의 다 낮방위를 400명을 택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군대에서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상이 잠깐 끊어져서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는 관계로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500명 중에서 거의 다 낮방위를 좋아하죠. 그냥 집에 가면 끝이니까 해방이다 이거죠. 낮에는 뭐 어찌됐든 간에 훈련받고 밤에 집에 간다는 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 부대 내에서 자꾸 이제 이게 밤에도 적정 인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합을 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지고 밤방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방위 한 250명, 낮방위 250명 이렇게 균형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부터 저는 밤방위를 택한 거니까 거기서 훈련 꼬대고 뭐 집에 갔다 오고 또 아침에 6시까지 들어오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안 맞아요. 그런 낭비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군대라는 것도 뭐 색다른 경험도 해봐야지. 저는 뭐 걸쟁이니까 모험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좀 뭐 썰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밤방위를 택하였는데 뭐 썰거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밤방위는 다른 사람과 낮방위하고 집에 가버려서 뭐 없잖아요 그게. 근데 3주간 거의 밤방위를 택하면서 그 썰거리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나름대로. 또 그 훈련이 3주간 끝나고 자대 배치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방위제도는 그것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자기 주소지에 근무하려면 근무하고 자기가 연구가 있거나 뭔가가 다른 어디 지역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그 주소지 써내는 데 가서 근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서 대부분 자기 주소지에 근무한다고 그렇게 주소 배치를 원하는 걸 그걸 써냈었어요. 근데 저는 누굽니까? 안 가는 길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냥 저는 아무것도 없는 연구에 가고 싶었더라고요. 생각이 써서 처음에는 아예 타지방 전라도 지방 쪽을 쓰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쓰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건 너무 간 거예요. 거기는 있을 집도 없고 아무래도 방을 얻어 있는다는 것도 그것도 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고향에 가는 게 낫겠다. 제가 고향에 빚진 게 있지 않습니까? 14살 때 그냥 갑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쇼크를 주고 좋은 추억을 못 주었으니까 그래도 군대 근무만큼은 그래도 제 고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거기서 받는 게 낫겠다. 그때 마치 제 이복 그 형제 중에 누님 한 분이 거기 여전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 이복 형도 살고 조금 떨어진 데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고향을 주소지로 써냈습니다. 그 훈련 끝났을 때 그렇게 자기 주소지가 아닌데 다른 데 써낸 친구는 딱 2명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어떤 친구, 다른 친구 하나하고 그 친구하고 그냥
저는 그 저 아래쪽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간 거죠. 그래가서 제가 그 누나 집에서 이복 누나 집에서 그 군대 생활 방위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 이제 면 소재의 그 중대본부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그때 마침 가을 이렇게 농사철이었습니다. 그 배배 주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방위가 주로 대민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 뭐 조금만 연고만 있는데 뭐 중대장 집이다 그러면 그 중대장 집에 가서 배 주고 뭐 그 밥 얻어먹는 건 안 되지만은 그 당시 대민 지원을 나가도 그 뭐 밥 얻어먹는 거는 민폐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했고 그냥 음료수 마시는 정도까지는 그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나가면은 그 중대장 논에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 방이라는 게 그 면에 그 예비군 대원들 그 훈련 통째서 나오면은 그거 나눠주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뭐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날은 쉬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하루 근무하면은 거기 이제 그 중대 거기서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하루 근무했다 도장을 찍어주면 하루 일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일요일 같은 날은 저희 누님 집에도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제가 또 농사 일을 도와주고 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님 집에 있으면서 농사 일일 때 농사철이었으니까 그때는 부득이해도 뭐 덤비는 농사철이니까 누님 일을 도와드린 거죠. 그게 군대 생활도 저는 완전히 이 주식 투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남 안 가는 길, 남 쳐다 안 보는 그런 종목, 그런 쪽에다 그냥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뭐든지 갔습니다. 그리고 글쟁이 그러니까 글 쓰는 글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안 가는 곳에 간 거죠. 그렇게 거기서 시골에서 한 달 반 정도 근무하다가 거기서는 더 이상 제가 뭐 얻을 것도 없어요.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글감이라든지 얻었으니까 다시 이제 타지에다 또 전출 지원서를 썼습니다. 타지에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왔으면 여기 근무해야지 어디 가냐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야, 이런 법이 어딨냐고. 몇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정들라 말라 그러니까 또 간다 이러면서 정들라고 그러면니까 또 딴 데 갈라 그러네. 그러면 너는 아무래도 역마살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못 말리는 친구다 그러면서 결국 그냥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 부대에서도.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주소지를 써다니는데 현 주소지가 아닌 데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내는 측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서울 주소지에다 그걸 써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올라올 때 이제 또 배치를 받아야 되니까 인사 담당 거기에서 이제 배치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대본부에 근무했으니까 다른 부서에 한번 근무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특기가 예를 들어서 중대 예비군 병력 자원 관리했던 사람은 거기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깜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인사 근처에 PX라고 군부대 안에 보면 사병들 이렇게 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대 내에 그런 전빵 가게 같은 거죠. 거기 가서 얼른 가가지고 뭐 간단한 게 몇 가지 사가지고 인사 담당한테 그냥 갖다 줬습니다. 그거를 인사 담당이라 같은 방이에요. 같은 방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배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살짝 갖다 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뭐 원하는데 어디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무원이 제가 어차피 평생 공무원 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얽매이는 걸 싫어하니까 저는 공무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군대니까 이제 이건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근무하고 싶다 아니면 구청에 근무하고 싶다 그러지. 그러면 동사무소 가라 그러지. 그래서 동사무소를 보내준 거예요. 동사무소 사인이 난 거예요. 그래 또 동사무소를 근무를 한 거죠. 한 6개월 근무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이제 생리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거죠. 공무원은 이렇구나. 그 얘기 꽤 많지만은 아무튼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또 글쟁이니까 글감이 또 좀 많이 나온 거지요. 글감이. 그 당시 공무원은 지금 이런 얘기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그 자기 통이다 그러면 통 담당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병사 담당이니까 방위 이거 뭐 주로 전출입 담당입니다. 예비군 전입 오면 전입 잡고 중대본부로 넘겨주고 또 전출 가면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른 동에 이렇게 전출 이렇게 예비군 대원을 전출 보내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혹시 병사계가 되시는 분이 보고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공무원들이 글쎄 아침에 출근은 합니다. 출근 도장하면 그 잠깐 얼굴 보이다 나갑니다. 지역에 통에 나간다 뭐 볼일 보러 구청 간다 그러면서 되게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걸 제가 공무원 공무원 이 동사무소 근무하지 않았으면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그런 내용을 글로도 쓰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다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 뭐 지금 공무원은 안 그러겠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조금 그런 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군의 메인 모임이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병사에 뭐 자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뒤에 줄에 있으신 분들은 자리 지키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그 이유야 제가 더 자세한 걸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이 모험 이런 거 남 안 가는 길 이런 거 주식 투자도 그런 게 항상 이게 마인드에 들어있어 가지고 저는 남 안 쳐다보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남 안 쳐다보고 남 관심 없을 때 그때 주로 사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제가 그 주식쟁이가 어떻게 돼서 시작된 거하고 제가 군대 생활에서 이렇게 그 이후로도 참 그 동사무소 있고 또 다른 데 또 근무했습니다. 제가 또 다른 데 그 지원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훈련 조교로도 가가지고 그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면은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이게저게 떠돌아다니고 아무튼 그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오늘은 그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